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원의 대표 이승호 가맹거래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런 사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가맹점을 모집을 할 때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할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인력은 부족하고 또 기존의 가맹점들 챙겨줄 것도 많고 직영점 운영도 해야 하셔야 되고 상당히 바쁜데 만약에 분쟁이 하나 발생이 돼버리면은 그 건으로 인해서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랜차이즈 분쟁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내용 증명에 대한 어떤 답변도 제출해야 되고 이것저것 증거에 대해서 뭐 반박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게 소모적인 행위잖아요. 가맹점을 지금 모집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 분쟁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게 사실 다 인간관계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업 자체를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제가 그런 대표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점주분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간에 이제 술도 마시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분쟁건으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막 오만청이 다 떨어진다고 사업 자체를 접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드문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쨌든 가맹 사업을 할 때 우선 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최소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가맹점 모집 행위를 하셔야지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감정 낭비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인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이에요. 그러니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당연히 만들어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주분에게 가맹금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이제 이 서류를 제공을 하시고 제공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맹금을 바로 또 우리 본사 계좌를 받으시면 안 되고 가맹금 예치제를 하셔야 되고 예치제를 하시면은 돈이 이제 다른 기관에 묶여 있게 돼요. 은행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 점주분이 이제 오픈했다라고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그거 하나 클릭을 해 주셔야지 돈이 본사로 들어가는데 바쁘셔가지고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달이 지나야지만 이 본사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본사들은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빨리 자금 융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명의로 이제 가맹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그 보험 증서를 끊어서 점주한테 제공을 하면은 우리 본사 계좌로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염두하셔야 될 게 영업지역에 관해서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동종 또는 어떤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서 동일 브랜드 또는 동종 브랜드까지도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인근 지역의 가맹점 인근의 영업지역 범위 내에 출점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출점을 했다. 내가 만약에 저 가맹점주한테 뭐 500m, 뭐 반경 500m, 반경 1km의 어떤 영업지역 보장을 해드렸는데 내가 그 안에 실수로 영업지역을 겹치게끔 출점을 해버렸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가맹점이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A라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B가 입점을 했을 때 B가 이제 입점 오픈하기 전에 A의 어떤 매출액과 또 B가 영업하고 나서부터 A의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을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액으로 이제 이쪽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사에서는 그만큼 또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영업지역에 대한 어떤 그 침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또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A에 대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필요 이상으로 넓혀줬다. 이분이 뭐 영업을 이제 이쪽으로 손님들이 가지도 않을 정도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곳까지 영업지역으로 A의 영업지역을 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보니까 너무 넓게 설정을 하셨다고 치면은 그런 부분에는 그 A 가맹점주분하고
협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저희도 그렇게 이제 협의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한테 뭐 물건을 어떤 뭐 무상으로 본사 식자재를 공급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 영업적 이만큼 어차피 점주님 어차피 손님들 여기까지 안 가는데 이 정도 영업적 다시 협상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또 점주님들도 뭐 들어보고 납득이 가면은 줄여줍니다.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또 인근에다가 가맹점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사실 무서운 건 뭐냐면은 허위 가장 정보 제공에 관련된 게 제일 겁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 예비 창업자 우리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맹 상담자 단계에서는 이 가맹점을 체결할 때 얼마나 가맹 계약 차례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얼마가 내가 투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 얼마가 남을 것인가. 근데 이런 정보는 본사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상담을 받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진율. 우리가 식자재를 원가율이 얼마예요? 이 정도 매출 나오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남을 수 있나요? 뭐 창업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사의 어떤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는 가맹 상담자가 직접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본사가 만약에 뭐 거짓된, 그러니까 과장된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 또는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 이거 할 때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거 영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기타 중요한 내용인데도 점주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는 허위 가정 정보 제공에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가맹점주가 이 사실을 알지 않았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지 않았었으면 창업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거를 알았으면 창업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책 사유를 따지긴 하지만 일단 그 창업했던 비용의 일부분까지 본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이제 중시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할 때 우리가 매출액이 실제로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는지 또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마진율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그 가맹점 개수가 실제로 맞는지 직영적인 개수가 맞는지 뭐 본사 연역이 맞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가 없이 과정된 내용을 전달하게 됐을 때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일단 그 홈페이지 캡처부터 합니다. 홈페이지를 캡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영업사원하고 상담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녹취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녹취를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영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시다가 이거 본사에서 상담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이랑 너무 다르다. 이 매출 나와서 이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본사에서 그렇게 듣고 내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 너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사원한테 다시 전화를 해요. 이제 전화하면서 녹취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그때 팀장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걸 녹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증거 자료로 이제 공장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팩트가 있는 상담 사례 상담을 하거나 홈페이지 마케팅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정말 이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만 이제 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 특히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보통 가맹점을 하나 모집할 때마다 영업사원이니까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센티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더 과장된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절대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점포를 알선을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팀장님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예비 창업자 시각에서는 그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매출이 설령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이게 이제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을 이제 말을 한다는 게 가맹사업법 위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매출액이 뭐 나와서 매출이 너무 잘 되면은 굳이 본사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분쟁이 생길 염려는 없잖아요. 근데 설령 이 상담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출액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루에 뭐 30만 원 나올 겁니다 했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했는데 이 점주가 뭐 열심히 안 왔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매출액이 좀 더 적었어.
그럴 경우에도 이제 구두상으로 매출액을 말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맹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명심하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분쟁이 왜 생기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장사가 좀 자기가 마음에 좀 잘 덜 됐는데 뭔가 이렇게 본사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런 경우에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보공개서 제공 못 받았구나, 뭐 예치제 위반했구나, 영업적 침해 받았구나, 허위과장, 이런 모든 것들이 본사하고 일단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장사가 안 된다, 뭐 일단 물론 당연히 장사가 안 됐는데 허위과장 정보를 제가 제공받아서 괘씸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본사하고 뭔가 틀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맹거래소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법적인 요인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런 사안에서 이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거나 소송을 가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가맹점 하나하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성 가맹점주를 늘리면은 그 이후에 가맹점 늘리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본사하고 관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악성 가맹점주, 그러니까 본사하고 관계가 틀어진 점주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브랜드 관심이 있는데 장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 거짓말하고 실제하고 상담하고 다릅니다. 이래 버리시면은 이제 예비 창업자는 그 브랜드 계약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내가 이 가맹점주한테 이제 뭐랄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계약을 안 할 것 같은 분이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거를 억지로 계약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정당하게 법률 테두리 범위 내에서 마케팅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상담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또 본사하고 가맹점주 관계도 양호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사업법에 상당히 이제 준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그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100%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맹 영업을 맡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